안녕하십니까, ESUP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경력직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본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. 관련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대체적으로 잘 작성하지 못하더라. 그래서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연속 기획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1편으로 담당 업무, 경력, 기술, 디테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, 이력서에서 신입과 경력직에 있어서 차별화는 뭐냐면은, 신입은 경력이 없지만 경력직은 경력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, 또한 회사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 경력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.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면은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력 부분을 너무 그냥 막 쓰세요. 소위 말하면은 개판 5분 전으로 쓰세요. 자,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짚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두 개의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그냥 일반적으로 이력서에서 경력, 기술 부분만 떼온 겁니다. 잘라온 건데, 자,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자,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. 그런데 담당 업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많이 빈약하다는 거예요. 나름대로 경력이 좀 됩니다.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술해버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인데 3년으로밖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1년으로밖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전문가나 담당 부서가 아니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특히 ERP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전산관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전산관리를 채용을 하죠. 그렇다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, 그걸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술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담당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포지션을 따졌을 때 근무 기간이 이렇게 굉장히 남발을 했죠. 공간을, 이런 공간. 예를 들어 직위를 안 쓸 것 같으면 직위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오히려 담당 업무를 더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근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이 됐고 거기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게 이제 비상카라는 거죠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없다. 빈칸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빈칸을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.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한 장에 꽉 차 보이게 작성을 하려면은 또는 두 장에 작성을 하려면은 공간이 부족합니다. 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겼다라는 거는 뭔가 비어 보인다라는 거죠.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사례를 또 보여드릴 텐데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보시면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할 수 있겠지만,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담당 업무입니다. 기존에 했던 업무, 활동 내용. 이게 신입과 경력직의 차이고, 경력직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에 무슨 업무를 했느냐, 그게 경력이잖아요.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담당 업무를 또 삭제를 했어. 그리고 빈칸도 그대로 남겨놓고. 자,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.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? 모범 답을 보여드리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작성을 할 것 같아요. 다른 거 다 빼고 경력 부분만 갖고 온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가라로 작성을 한 거예요. 회사명이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담당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근무 기간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냐 이것도 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맨 앞으로 둡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당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느냐, 그 구체적인 업무를 써야죠. 그리고 이제 기간은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, 포지션을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근무 기간이 크고 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 합수하게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. 도대체 네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, 그걸 보고 이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력직과 신입과의 차이는 이 경력이에요. 담당 업무. 네가 무슨 일을 했냐, 도대체 너는 뭐 하다가 오느냐, 이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요거를
빈약하게 했다라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칩시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거에 더 높은 평가를 주실 건지, 아니면은 이렇게 작성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평가를 주실 건지 딱 보면 답이 나오죠. 구체적인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 요건 하나잖아요. 이게 하나씩 해서 총 4개의 경력기술서입니다. 요거는 총 4개를 합친 경력기술서고, 요거는 하나의 경력기술서예요.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라고 하기보다는 이력서에 있는 담당 업무, 어떻게 보면 경력기술서입니다. 경력에 대해서 기술을 한 거기 때문에. 자,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요것과 요거 하나와 요거와 어떤 거를 더 높은 평가를 하겠습니까?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요게 훨씬 더 뭔가 짜임새 있고 역량이 높아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수행했다고 간접적으로 보입니다. 요게 끝으로 경력기술서 또는 이력서에 있는 업무 내용을 쓸 때에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했던 업무가 이런 업무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?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, 채용 공고에 보면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. 업무 역할 또는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. 우리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담당자다. 근데 여기는 이제 IT 기술과 스마트, 뭐 시스템 관리,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, 기존 업무를 쓸 때에는 뭐 시스템 관리를 했거나 뭐 이런 게 하는 것도 어차피 연관성이 있지만, 될 수 있으면은 스마트 뭐 이거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은 요런 거에 맞춰서 써야죠. 도시 관리 시스템을 했다면은 그거에 관련된 요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담당 업무를 추려서 여기에 연관 지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, 그것도 여기에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담당 업무를 쓸 때에는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직무 범위나 역할이 있습니다. 또는 기술, 그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담당 업무 내용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.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